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의 결혼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기초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의미하죠. 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인데, 이 분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죠. 자, 분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위험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한다. 자, 위험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지 이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 없다. 분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이지 포트폴리오는 기대의 수익률과는 관계가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의 기본 개념을 살펴봤고, 그래서 1952년에 나타난 이론이거죠. 그래서 1952년 이 마코이츠라는 학자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나타난 용어가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위험을 한번 살펴보면 또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하다시피 하는 용어죠.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위험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죠. 자, 이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 위험은 이만큼 높죠.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 위험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됐다. 이 포트폴리오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됐는데, 자, 이 위험과 지금 요 두 가지 위험으로 구성됐죠. 자, 이때 이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비체계적 위험. 자,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이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개별 위험이라고도 하죠. 자, 이 개별 위험입니다.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따라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위험 또는 분산이 가능한 위험이라고 하죠. 피할 수 있는 위험 또는 분산이 가능한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는 뭐냐? 체계적 위험이죠.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시장 위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대출 금리가 인상된다든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얘기하겠죠. 피할 수 없는 위험. 자, 그래서 피할 수 우리가 없는 위험이다.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래서 이 피할 수 우리가 없는 위험을 말한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분산이 피할 수 없는 위험, 분산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면은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제거돼요. 제거되더라도 뭐는 요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아도 요 위험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아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제거할 수 없지만은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를 조정하면은 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0까지 줄일 수 있다. 자, 이것을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죠. 27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한 그러한 내용이고 26회도 출제하고요. 거의 매년 출제하다는 시피죠. 그래서 부동산은 용도별, 지역별로 분산 투자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라도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별, 용도별, 지역별로 분산 투자를 하여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관계수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이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에 있어서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나타낸다. 이 수익률의 움직임, 시험 지문에는요,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상관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을 우리가 측정하는 지수가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따라서 이 상관계수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값인데, 이때 마이너스 1일 때, 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자,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자, 그리고 플러스 1일 때는 또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 또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자, 이때 마이너스 1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0까지 줄일 수 있고, 자,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자,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할 수 없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를 위험 분산 효과죠. 이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가 전혀 없다.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아질수록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 위험 분산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뭘수록 좋아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수록 좋죠. 플러스 1로 가는 것보다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제로로 가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크다. 반대로 플러스 1로 갈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는 작다. 포트폴리오 효과는 작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이때 상관계수가 플러스다. 자, 상관계수가 플러스라는 건 뭐죠? 자, 상관계수가 플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한다. 반대로 변동한다는 것은 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하죠. 즉,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이 감소하는 거죠. 이때는 상관계수가 뭐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죠. 서로 반대로 변동할 때는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로 갑니다. 자, 그리고 상관계수의 값이 플러스로 갈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 유사한 방향, 동일한 방향, 같은 방향이죠.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뭔다?
증가하는 경우죠. 자, 상관계 수익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이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하고 상관계 수익값이 플러스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이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죠. 왜? 우리는 상관계 수익값이 마이너스니까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상관계수에 관련된 내용 우선 잘 확인을 좀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